일단 오늘 8월 23일 저녁 방송을 켰고요.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뭐 워낙 뻔한 종목들이니까 그 중에서 조금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각을 덜 받았던 테마에서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승 움직임, 거래량 동반이 그렇게 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천천히 올라간다면은 상승 여력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일단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1승입니다. 1승. 1승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지금 조선 기자재 테마로 엮여 있죠. 근데 뭐 일단은 뉴스부터 확인하고 가시면은 1승, 뭐 급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5시간 전 이걸 보면은 끌게요 이거. 자, 보시면은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선박 발주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한국 선박이 55% 발주량 1위다. 근데 그 중에서도 LNG 운반선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승 같은 경우에는 LNG 재기화 설비 및 의장제 등 조선 LNG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승 LNG 선박 테마로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승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승 종목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오늘 시가총액 전일 기준으로 1,300억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1,700억 가량, 400억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증가를 해줬고 일단은 이거 1분기 자료인데 매출액 150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순이익도 마이너스. 최근 분기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기관 입장에서 조금 18일 이후에 이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 움직임 나왔을 때 매도 거래량 출현이 했었네요. 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본 57%, 부채 42% 차지하고 있고요. 공매도 뭐 이런 거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단기 보고서 일단 8월 16일 발표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보면은 매출 비중 보시면 환경장비, 조선, LNG, 소재 테마에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파이프, 스풀 41% 이렇게 해서 70% 매출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 LNG 여기서 부각을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수주 총액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수주는 100만 원 단위니까 280억 정도 있고 수주 잔고는 그 절반인 11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일단은 잔고 여력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매출 구성 잡혀 있을 게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면은 포괄로 보시면은 매출에 이번에 3분기 잡힌 거 단위 기준으로 저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57억 잡혀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일반적이죠. 21년 6월 58억 잡혀 있었으니까 맞고 이번에 잡힌 거는 75억이다. 상승을 했다. 그리고 판관비 뭐 그렇게 크게 변동 없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로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 양전은 하지 못했는데 뭐 일단 앞으로 LNG 기대감 뭐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은 나쁘진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사채 이슈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자본금 변동이 있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반기 재무제표인데 단기 순이익으로 일단은 전환이 됐습니다. 저번 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너스 60억 정도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2억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투자활동 흐름이 일단은 투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번 분기에서는 73억 정도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03억이다. 103억 정도 투자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 들어갔느냐 보시면은 단기 대여금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에서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관련해서 뭐 시설 투자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흐름에서는 장기 차입금이 높은 비율로 일단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85억 정도 장기 차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1승 테마 올라간 게 LNG 선박 수주 기대감에 의한 그런 증가를 보여줬었는데 재무 측면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기대할 만한 성적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은 매출액 상승을 하긴 했으나 영업이익도 뭐 손실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줬고 재무제표 특징으로는 막 그렇게까지 특별한 기업은 아니다. 물론 뭐 투자 현금 흐름에서 조금 많이 발생했다는 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가 사라졌는데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나중에 바꾸기로 하고요. 헷갈리네. 아 됐네요. 개인 기관 순서니까
이렇게. 자, 차트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일봉에서는 일단 외국인 매수 거래량이 아까 확인했었죠. 마이너스 60만 주 가량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기관하고 개인 순매수량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다. 하지만 기관은 상승 비율에 비해서 외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만 주인데 플러스 17만 주 가량밖에 매수를 하진 않았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검은 선이 매도 흐름인데 JY님 반갑습니다. 검은 선이 매도 흐름인데 계속해서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익절 물량 출현한 거죠. 그래서 분봉 입장에서 보면은 상승 여력을 뭐 조금 더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추세선 생각을 해보면은 보기가 불편한데 매물대 입장에서는 일단 볼 게 없네요. 현재 고가에서 볼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대 판단하는 거는 무의미한 상황이고 8월 19일 날 단기적으로 고가 형성해줬던 4,950 정도 구간에서 단기 조정을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조정이 빠르게 조정을 이루어 줄지 아니면은 여기 매물대 잡혀있는 구간 여기를 테스트하면서 5,210원 그리고 5,450원 여기 정도에서 매물대 테스트를 해 줄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 반등이 강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발생할 거냐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많겠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꼬리 움직임 한번 보여준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일 추가적인 상승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조정 마이너스 4, 5% 정도의 조정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5,210원까지 매물대 조정 받은 다음에 상승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괜찮겠죠. 그리고 매물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격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공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세 위주로 진행이 된다면은 사실상 여기 오늘 종가에서 5,640원에서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0% 구간 두 구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그게 1승에서 단기적인 그런 매매 접근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주 첫 번째 1승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 첫 번째 주시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일신파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신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하고 핵융합 에너지 테마가 엮여 있는데 저가 구간에서 최근 6월 24일 저가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7월 25일 이후에 한 번, 두 번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고 오늘 에너지 관련 부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 올라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먼저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은 일봉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21년 3월 5,800원 이쪽 구간에서 계속해서 올라온 이력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장기적인 여기 빨간 선 120EMA랑 검은 선 200EMA 구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다. 120EMA 이탈해도 한 번, 두 번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고 최근에 6월 13일 그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 흐름 강하게 지속하는 와중에 여기 200EMA 구간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7월 28일 이후로 돌파를 했죠. 돌파한 다음에 매도 거래량이 터졌으나 다시 한번 매도 거래량 장악을 하면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8월 2일 고가 18,700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일단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았으나 오늘 저가 구간 18,700원이죠. 여기 지지받은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상승 시도 흐름이 있다. 세 번째 상승 시도 흐름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매물대를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 그 다음 매물대 일단은 존재하는 게 원래는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5월 27일 구간이었는데 5월 27일 구간은 일단 도달해 줬고 그 다음 추가 상승 구간을 생각을 해 준다면은 매물대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작용했던 거래량 5월 10일 구간 23,000원까지 열려 있죠. 23,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23,000원까지 최근 추세 생각을 해주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천천히 올라갈지 아니면은 원자력 관련해서 조금 테마 빨리 띄우면서 상승을 해줄지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 기간 동안 외인들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매도세 흐름 나와주는 게 일단은 긍정적이고요. 기관 외인 매수세 쌍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3,4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있다. 차트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뉴스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일신파워 최근 수소에너지 이슈도 있고요. 소형원전 투자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8월 16일 기사긴 한데 이거부터 먼저 살펴를 보면은 일진파워는 원자력 기기와 발전 설비를 제작한 기업이다.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그냥 소형 원전 투자 소식에 있다는 기사가 꼽사리가 껴있고 버벨 이슈 한번 8월 12일 기사 한번 보면은 수소에너지 새롭게 할 거다. 근데 수소에너지 사업을 지난 3월에 추가를 했습니다. 22년 3월에 수소에너지 추가하면서 액화수소 저장 탱크 진공 배관 및 제작 및 설치, 운반용 트레일러 제작, 수전의 설비 제작 등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고요. 기존에는 태양광 사업을 진출했었는데 태양광 사업에는 조금 실패를 한 모양새고 수소 에너지 사업 부분이 재무제표에 점차 반영될 거다. 22년 올해부터 이런 일진 파워 매출액 구조는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전기공사, 수소 충전소 정비 이런 거고 수소 충전소 공사 등 대규모 입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 정비 스펙을 쌓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수소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원자력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수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테마로 엮여가 있는 종목이죠.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원자력 그리고 소형 원자로 SMR 관련한 그런 테마가 조금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진 파워가 많이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이슈로는 수소, 마찬가지로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엮여서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부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재무제표 한번 보면은 2,800억 전일 기준, 오늘 기준으로 3,050억 정도, 200억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줬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최근에 1분기는 감소를 했었는데 360억, 46억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 매수 약간 들어갔고 외인 매수도 약간씩 들어오고 있다. 자산 비율은 자본 65%, 부채 34% 일단은 양호하고요. 경상유지랑 열교환기 원자력 관련 테마. 이거 경상유지랑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부품으로 엮여 있고요. 종목 이슈 반기 보고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 수주상 이런 정비 사업 부분, 신성장 사업 부분 일부 잡혀 있고요. 수소 에너지 사업 부분에 공사 매출 수출이 잡혀 있긴 하네요. 500만 원 잡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사업 시작을 했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종속회사에서 화공사업 그리고 플랜트 관련해서 내수 매출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정비랑 화공사업 이쪽 부분에서 매출액이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면은 포괄손이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은 감소를 했습니다. 356억에서 330억으로 일단 감소를 했고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졌는데 판관비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2억에서 15억 판관비가 조금 늘어났네요. 판관비가 조금 증가를 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53억에서 41억으로 감소를 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습니다. 투자 손실이 줄어들었고 투자 손실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 기타 이익에서 기타 이익 좀 많이 증가를 해줬네요. 기존에 3천만 원에서 5억 9천으로 증가를 해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3억에서 50억 증가를 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이 일단은 마이너스에서 양전하면서 순이익으로 잡힌 걸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33억에서 43억으로 증가를 해줬다.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67억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법인세 납부 이루어졌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120억에서 최근에 마이너스 23억으로 투자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감소가 있었다. 조금 소극적인 투자 보여주고 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21억에서 52억으로 일단은 재무 많이 아파나갔고요. 배당금에서 조금 늘어났고 현금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108억에서 마이너스 32억 하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 측면에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걸 기대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일진 파워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는 계속해서 에너지 위기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발전소 부품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잡히고 있는 일진 파워 그리고 수소 쪽으로 신성장 먹거리 노려보고 있는 일진 파워가 후 조금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최근에 200 EMA 구간 돌파를 해준 상태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조금 기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진 파워를 오늘 첫 번째 주식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7월 28일 이후부터 조금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태양광 에너지랑 전력 저장 장치 테마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력난으로 태양광 부품 생산 공장 중단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태양광 반사수의 기대감이 일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현재 자리에서 왜 주시 종목으로 선정을 했느냐, 이건 매수세 21만 주, 마이너스 25만 주, 마이너스 18만 주 빠져나갔는데 재차 8월 19일 이후부터 다시 한번 매수세에 약간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외인 매수 계속해서 지급이 들어왔었는데 일부 매도가 이루어졌으나 충분히 매도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의 상승 여력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에너지 테마로 잡혀 있는 이상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모멘텀 아직까지 기대할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일단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뉴스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국 에너지 기업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런 것 때문에 500조를 쓰고 있죠. 근데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 한 8% 40조 원 지원을 할 거다. 근데 하나 솔루션 그걸 했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엮여가지고 상승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일 전 이슈 한번 보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미국 정책 힘입어 장기 호황이 뭐 시작됐다. 대부분 매출이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중국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전력난, 뭐 암흑으로 변한 중국의 밤, 뭐 이런 거 이슈가 있습니다. 전력난 생산 차질 이런 거 있는데 태양광 부품 보시면은 23일 기사, 리튬과 태양광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인 쓰촨과 총칭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신에너지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사수에 기대할 수 있겠다 라는 논리로 오른 것 같고요. 재무 측면에서 한번 검색해보면은 전일 기준으로 6천억, 오늘 기준으로 6,300억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300억가량 상승을 했고, 매출액 1,700억, 전분기 대비 1분기에는 감소를 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양전하고서 유지 중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순이익도 일단은 음전에서 양전으로 증가를 했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 63%, 부채 36%, 그리고 매출 구성 태양광 모듈이 90%입니다. 태양광 모듈 90%.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테마에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단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6일 날 나왔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모듈 관련해서 수출, 내수 동일하게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PCS 관련해서 내수 일부 잡혀 있고 나머지 용역 매출 잡혀 있는데, 다른 매출 구조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많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매출은 그 태양광 모듈 테마가 강하게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출력 신제품 판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듈 생산 이렇게 잡혀 있고, 가동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 91%, 셀 공장 85%, 모듈 91%, 상당히 빡세게 가동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진행 투자 일단은 생산 설비 하나 잡혀 있습니다. 100만 원 기준으로 173억 정도 총 투자에 들어가 있고, 향후 투자에 거의 다 완성이 됐다, 21억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보면은 포괄손익계산서 작년 동기 매출 1296억 잡혀 있는데 이번에 3분기가 2600억 가량으로 상당히 많은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100% 이상 상승이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길게 볼 것 없이 10억 일단 잡혀 있었는데 영업이익에서는 236억으로 강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6억 잡혀 있는 거고 230억이죠.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 포괄이익 뭐 그렇고. 현금 흐름표 한번 보시면은 반기 일단은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 반기에서 239억 마이너스였는데 350억으로 마이너스가 증가했다. 근데 조정 항목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디서 땡겨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재고 반영을 뭐 추후에 했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마 현금 흐름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돈 계속 쓰고 있느냐, 91억에서 20억 집행을 했다. 그리고 단기 금융자산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금융자산 처분을 하면서 일단은 매수 땡겨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50억 정도 땡겨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투자 현금 흐름이 여기서 발생을 했다.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 84억에서 66억으로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 활동이 조금 특이한데 재무 활동 같은 경우에는 656억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222억, 마이너스 222억 단순하게 생각해서 갚아 나갔다. 단기 차입금 상환으로 일단은 마이너스 556억 들어갔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추가적으로 나간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일단 매출 흐름에서 상당히 잘 나와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상당히 잘 나와줬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단순히 그런 분기의 양전 흐름에서 조금 폭발적인 성장 보여줬다. 236억까지 상승하면서 태양광 모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키움 재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표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1,700억에서 2,600억까지 증가를 해줬고 77억에서 230억 증가를 했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가 이번 분기부터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었죠. 최근에 평가에서 가장 강하게 발생했던 게 20년 4분기 1.36배인데 1.36배 이미 뛰어넘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됐네요. 재무 차트에서는. 일단은 그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다. 태양광선을 잘 팔린다.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차트로 설명을 들어가서 차트 입장에서는 거래량 동반했던 거 7월 29일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7월 29일 그렇고 재무제표 발표했었던 거 8월 16일 날 일단은 단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후로 그런 따로 기사가 나오진 않았어요. 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구간 7월 29일 구간 저가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양수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그런 실적이 부각되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 반영이 좀 안 됐다. 물론 7월 29일 이때 어떤 이슈 있었나 살펴보면은 이때는 그거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부각이 되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승을 한 거고 태양광 관련해서 상승을 한 거지 얘네가 그 실적이 좋아서 상승을 했다 이런 논지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재료로 사용할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현재 구간에서 계속 꼬리 만들어주고 있는 주요 매물대 구간이 58,600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58,600 현재 자리에서 플러스 3%, 4% 정도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볼린저 밴드 한번 저항받았던 걸 고려를 하면은 상승 여기 볼린저 밴드 구간 64,500까지 열려 있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15% 정도 상승 여력을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남아있는 상승 여력은 58,600이랑 64,500 정도 열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있겠으나 아까 말했다시피 7월 29일 거래량 동반했었던 이쪽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 없이 저점 52,000 정도, 51,600 정도 내려가는 움직임 만약에 포착이 된다면은 거래량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동반이 안 된다면은 짧은 비중으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1승하 하고 일진파워,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갔었던 조금 상승률 강한 종목을 해석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주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남아있거나 재무 측면, 조금 스윙 측면에서 유의미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23일 저녁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